수국을 볼 수 있는 7월. 7월은 휴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1989년 해외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되며 본격 해외여행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2020년 현재 여행의 개념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해외에서 국내로 시선이 돌아가고 흔히 밀레니얼 세대는 또 다른 여행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쌓였던 짐들을 잠시 내려놓는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주시가 생태동물원 조성으로 동물 공간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나원종 기자가 전주동물원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에 나와 있습니다. 1978년 6월 10일에 개원한 42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전주동물원입니다. 최근에 호랑이, 사자, 기린, 하마 등 다양한 동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희귀한 동물로는 반달가슴곰, 얼룩말, 제규어 등 103여 종과 610여 마리의 동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전주시도 이에 발맞추어서 동물 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사들과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주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육사 유동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사육사의 하루를 잠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육사의 하루는 저희가 이제 동물들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에 와서 이 동물들이 개체가 잘 살아 있는지, 그리고 섭식 상태, 배변 상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이제 그 후에는 방사장 전날에 얘들이 이제 놀고 지냈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고 밖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일과는 대부분 그 기본 청소 관리를 하고 오후 시간 동안에는 그 동물들이 좀 무료한 일상을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 일상일 텐데 그 동물 행동 홍보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장난감을 만들어 준다랄지 쉘터 아니면 긍정화 훈련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동물들이 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오후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 행동 홍보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 동물사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전체가 콘크리트였기 때문에 동물들의 발 상태나 아니면 그 생활 상태에 대해서 좀 복지적으로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친구들 바닥을 다 흙바닥으로 골고루 만들어주고 나무 같은 걸 조성해 주니까 흙도 많이 파는 모습도 보고 뭐 나무도 긁고 발톱도 잘 가를 수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관람객들에게 동물에 사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특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육사 노트를 만들게 됐고요. 이런 노트를 또 손님분들께서 사육사가 직접 손글씨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힘들지만 좀 힘내서 많이 노트를 설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존 과거에 있던 늑대 공간에서는 애들이 정행동이 엄청 심하고 근력이나 피모 상태도 좀 부족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애들의 근력 상태나 피모 상태도 완전히 좋아지게 됐고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사실 방사장이 넓어지면 아이러니하게도 동물들이 안 보이는 건 확연한 사실인데요. 관람객분들께서 이런 걸 많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찾아보는 재미를 좀 많이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17년도에 처음 동물원에 왔을 때 처음 맡은 동물이 수달이에요. 그 수달의 이름은 달달이라는 아이인데 그 수달이 이제 전북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구조된 아이가 저희 전주동물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네, 처음 맡은 동물이다 보니까 저도 애정이 많이 가서 그 수달과 소통을 많이 하고 교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하기 힘든 동물은 저는 조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물새장을 담당하고 있는데 물새장에 있는 이제 물새들과는 조금 교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잔나비의 숲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 중에 한 곳인 토쿠 방사장입니다. 방사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원숭이류나 잘 뛰고 노는 애들은 사실 동물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울타리 철망을 치고 안전 펜스를 치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아자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수족관 협회에 따라서 그 방사장 기준에 맞춰가지고 동물사를 지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천장도 환하게 뚫려 있으니까 이 친구도 이제 어떤 채광이나 환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건강에 좀 좋게 마련을 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 번째로 큰 동물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엄청 크다고 느꼈고 예. 생각보다 동물이 많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식물도 잘 있어서 예. 네, 들어오자마자 기분 좋았어요. 예. 여러 동물들을 봤을 텐데 어떤 동물이 가장 눈에 들어오던가요? 제가 보기엔 등치 큰 하마. 하마가 제일 눈에 들어왔어요. 예. 그 다른 동물원하고 비교했을 때 예. 전주 동물원이 어떤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예. 동물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예.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구경하는 분들이 예. 예? 좀 편하게 보지 않나. 굉장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학동은 흔히 예술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죠. 특히 서서학동 서학광장 인근 주민들이 직접 수국도 심고 마을의 소소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강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뉴스 김강수입니다. 서학동은 예전부터 학들이 모여 살았다는 곳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수국들이 한아름 가득 피어 있습니다. 서학동을 수국마을로 만드시는 박영진 주민자치위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어느 꽃을 심는 것이 우리 서학동과 어울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느 분이 수국을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수국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꽃이 너무나 이뻐서 우리 동네하고 어울리겠다 싶어서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100모 정도를 우리 동네에 심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수국을 심는데 전주시에서 담당자들이 이것을 업체에 맡겨서 심으면 훨씬 편한데 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심으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심어야만이 이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심는 거에 그치지 않고 관리하고 가꾸어서 더 이쁘게 꽃을 피우고 싶어서 우리 손으로 직접 심는다라고 했더니 그러시냐고 해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 제실공원에는 올 봄에 약 400모를 심었고요. 작년 11월 달에는 길가에 어린이 제실공원을 오는 가에다가 330모 정도 심었고요. 학수정에 약 한 200모를 심어서 우리 서학동 쪽에 지금 현재 약 1,100모 정도가 수국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꽃이 피기 전에는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놓아뒀다가 꽃이 이쁘게 피니까 지나가시는 분들이 한 모 한 모 이렇게 뽑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고 지역 주민들이 보고 전주 시민들이 본다면 더 아름답고 멋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또 가져가신 분들이 잘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학동 주민들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서학동이 깨끗해지고 꽃이 피고 사람 사는 생동감이 넘친다.
그리고 이곳을 어린이 제실공원을 지나가면서 펜스에 있었던 장미꽃을 보면서 또 장미꽃 이후에 우리 이 수국을 보면서 우리 동네가 너무나 좋아졌다. 그리고 서학광장에 빗물 이용 시설한 파이프팜에 의한 수국을 심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좋은 동네에 살게 돼서 너무나 좋다. 정말 요즘에는 우리 서학동에서 살맛이 난다 라고 하는 주민들 말을 들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고 재미있었습니다. 다양한 식물을 심어서 사람들이 보는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저희 동네는 수국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 토종, 재래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내지는 전주 시민들에게 또 우리 서학동을 찾는 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어린이 제실공원 쪽에만 하더라도 수국을 약 300모 이상 더 심고 나머지 식물들을 더 심어서 전주 시민들이 찾았을 때 참 아기자기하고 새로운 감을 느낄 수 있는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어린이 제실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서서학동 주민들의 생각이고요. 우리 서서학동은 완산칠봉, 학산을 끼고 있는 자연경관과 같이 어우러진 동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꽃밭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완산공원, 학수정 이렇게 주변에도 이런 꽃밭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주시 동네 곳곳 정류장에 예술이 있는 버스 승강장을 보셨나요? 특히 송천동에 예술이 있는 버스 승강장을 조재익 기자가 다녀와 보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전라고 사거리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흔히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버스 정류장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전주시가 새롭게 저렇게 뒤쪽 건너편에 보이는 예술 버스 승강장으로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몇 군데 했다고 합니다. 송천동에 제가 지금 두 곳을 찾았는데요. 저쪽 전라고 사거리 쪽 그리고 저쪽 센트럴파크 쪽 정류장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 대한 인터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름으로 비 올 때나 눈 올 때나 편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위에 운동화 모양 이것도 보셨죠? 이게 전주시가 그 예술 버스 승강장이라고 약간 예술 작품을 하나씩 이렇게 놓고 있거든요. 정류장에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잘 돼 있어요. 네, 새로 바뀐 버스 승강장 두 곳 중에 한 곳 먼저 센트럴파크 앞에 정류장으로 이렇게 장소를 옮겼는데요. 어떻게 정류장이 바뀌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간이 되게 넓어졌습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버스 정류장은 이렇게 의자 하나에 이런 딱 한 칸 정도 공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한 2배 이상 정도 공간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이렇게 장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에 보시면은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알림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쓰레기가 있네요. 네, 이쪽에는 이제 물이 나오는 이렇게 누르면은 물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네, 여기 위쪽을 보시면 이 정류장의 테마는 이제 밤하늘인 것 같아요. 네, 별이랑 달이랑 그림을 이렇게 쭉 해놨거든요. 이게 예술 버스 정류장의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 예술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위에 좀 아마 저녁이 되면은 아마 야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안쪽에는 이렇게 책장 같이 이렇게 선반도 하나 놔두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판이 있습니다. TV로 이제 미세먼지랑 이제 여러 가지 알림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가장 그 특징은 여기 앞 가림막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 앞 가림막이 버스 정류장에 없거든요.
네. 이 앞가림막이 생긴 의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바람도 막아주고 뭐 미세먼지도 막아주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게. 버스 승강장은 시민들이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결정짓고 이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공공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예술 있는 승강장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4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술 있는 승강장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버스 정류장이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 아닌 시민들의 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송천동 마을신문 기자 조재익이었습니다. 전주시 마을미디어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마을미디어란 미디어를 통한 주민소통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인쇄 등을 통한 정보 전달 매체인데요. 더 자세한 소식은 현장으로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전주시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제 현재 전주시에서는 마을공동체 미디어 교육 사업하고 이제 마을공동체 미디어 단체들을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사업은 이제 시민들에게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무엇인지 더 널리 알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고요. 이제 컨텐츠 제작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도 저희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다울마당을 운영했고 앞으로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제 마을 공동체 미디어 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거치면서 이제 활성화 방안하고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위원회가 이제 구성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울마당하고 미디어 단체들하고의 간담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시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미디어 단체들하고도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전주시에 알맞는 마을 공동체 미디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부재했던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개념이 약간 명문화됐습니다. 네,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시장으로 하여금 마을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육성 그리고 지원 책무 이런 부분들이 규정이 되면서요. 다양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들이 등장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 내용도 보면요. 시민 미디어 활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 실습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 연구 사업들, 그리고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까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요. 향후에 좀 더 적극적이고 이제 구체적인 지원 계획 아래서 많은 이제 미디어 발전, 공동체 미디어들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가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유튜버를 소개합니다. 제1편 온두레TV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와 함께 온두레TV 크리에이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온두레 TV는 우리 전주 평화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과 마을 이야기 또 마을 소식을 전하는 우리 마을신문 기자들의 활동상 이런 것들을 전하기 위한 평화동 마을신문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현재는 우리 평화동 마을신문의 주민 기자들이 취재하는 마을 소식들과 또 온라인 두레 활동 또 마을과 길 이야기 마을의 생활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 콘텐츠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암동 매봉 12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곳에 왔을까요? 바로 이곳에 유튜버 세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구신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힛!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하살롱 TV입니다. 이하살롱 TV는 고양이, 꽃, 나무, 산책, 요가, 음악, 술을 소재로 그림, 가방, 앞치마, 아트 상품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일상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발견하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새는 방 오후 채널의 비새는 방 오후입니다. 제 채널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여행이 일상화된 시대에 나만의 방식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이들에게 사진이 아닌 연필 스케치를 통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든다는 것, 자신만의 감성으로 기록하여 새로운 형태의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 주 SNS를 통해 함께 그림을 그린 것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연지향적인 삶을 추구하며 일러스트 그림과 식물 세밀화를 그리는 곁에 한 그루 채널의 한 그루 임수연입니다. 숲, 자연, 농경의 다양한 일상을 맑은 수채, 색연필의 섬세함을 통해 리틀 포레스트의 영화처럼 계절과 절기, 자연의 변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성을 깨우는 채널. 저와 함께 한 그루인이 되어주시길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유튜버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동네 유튜버를 소개합니다. 코너를 관심 있게 봐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평화동 마을신문 기자 이평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지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요. SK 브로드밴드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소식들, 지역의 정보,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송들, 프로그램들,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본다고 하면 지역의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방송과 지역이 함께 지역의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런 협력들 기대하고 희망합니다. 함께 응원합니다. 네, 80회까지 이끌어오며 많은 소식들과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동네 TV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과 전북 마을 미디어들과 함께 만듭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일일 앵커, 리포터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 아래 자막으로 신청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